사람은 왜 늙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노화를 질병으로 취급하는데요. 그것은 그 노화가 산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화를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별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은 스포츠맨이 가장 짧은데요. 경쟁이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인체의 산화가 가속되죠. 반대로 성직자가 가장 오래 사는데요. 타인과 함께 할수록 마음의 여유가 넘치면서 마찬가지로 호흡이 늦어지고 인체의 연소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스모 선수는 40대라고 하고요. 스포츠맨이나 언론인은 60대, 성직자는 80대라고 합니다. 이솝우화에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죠. 빨리 가던 토끼가 낮잠을 자느라 거북이한테 진다는 얘기인데요. 토끼는 겁이 많아서 대체로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 500회 이상의 박동수를 갖고 수명이 5년 이하입니다. 반면에 껍질 덕에 느긋한 거북이는 100년도 가능한데요. 분당 10회 이내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처럼 숨을 늦게 쉴수록 산화가 천천히 되는데요. 이솝우화에 또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죠. 개미는 땡볕에서도 한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나무 밑에서 논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활동이 왕성할수록 산화가 촉진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는데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배짱이처럼 노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번다고 이렇게 과로를 하면은 노년에 병원비로다가 다 번 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자라는 갈대는 일찍 죽죠. 1년밖에 못 사는데요. 이것은 이파리의 유기물들이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캐나다의 어떤 나무는 2000년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산화를 이파리한테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파리는 1년 내내 나무를 먹여 살리느라 고생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면 낙엽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이파리가 열심히 일하느라 산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화 부담을 이파리에게 전가시키면서 둥지가 장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는 오래 삽니다. 여왕개미는 일개미에게 제 할 일을 떠넘기죠.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파리에게 일을 떠넘긴데요. 그럴수록 일개미나 이파리가 산화되어서 일찍 죽는데요. 인체 세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 간인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곳입니다. 피로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독부가 큽니다. 그래서 며칠 못 살고요. 그래서 간은 한두 달이면 완전히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뼈세포는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래가지고 1년도 넘게 산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산화가 적을수록 이제 그 장수를 하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요. 지금 명상이랄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호흡을 지연시키면은 산화가 늦어지고요. 그러면서 장수를 하게 됩니다. 산화란 그 물질의 전자를 탈취해서 이것을 연소시킨 뒤에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연탄 속의 전자를 탈취해서 열을 내게 한 다음에요. 쓰레기 상태로 돌리는 것이죠. 철도 그런데요. 철 속에 전자를 이렇게 연소시키면서 이제 철광석 상태, 산화철 상태로 돌리는 이런 일이 부식입니다. 생명체도 그런데요. 생명체는 생명체 속에 전자를 연소시키면서 연소열을 활용해 살다가 이것이 썩게 되는 것, 이것이 산화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인체에 어떤 전자가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살다가 그것이 다 탈진되면은 죽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화는 노화에 이르는 어떤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산화되면은 그 물질을 분해시켜 가지고 노폐물로 만드는데요. 생명체도 그런데요. 생명체가 산화로 생겨난 산화열로 산다고 하면은 그러한 그로 인한 어떤 상처를 신속하게 복구해야 됩니다. 특히 동물의 경우는 더 그런데요. 시간당 7, 80km를 달리는 치타의 경우에는 그만큼 빠르게 노폐물들을 제거해야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등 생명체일수록 산화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환원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산화는 사용된 에너지만큼 발생하는데요. 차량이 많아지고 운행거리가 늘수록 대기 오염이 심해지죠. 그만큼 자동차들이 산화물을 배출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수영장도 마찬가지죠. 여기 사람이 많아질수록 또 이 사람들이 수영을 많이 할수록 수질이 오염됩니다. 앞서 대기가 오염되듯이 수질이 오염되듯이 지금 에너지가 사용된 만큼 산화를 촉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매일 치열하게 사는 현대인들은 인체의 산화가 더 촉진이 되는데요. 진화학자인 슈빈 박사는 내 안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비유죠. 그래가지고 인체를 어항에 비유한다면은 장기를 물고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지금 팔이나 다리 이런 활동하는 데 많이 쓰이고요. 머리도 그렇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이 물고기들이 이 어항물을 오염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어떤 폐랄지 심장, 간 이런 것들은 24시간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이 어항의 물을 오염시키듯이 우리 인체의 체액을 오염시킵니다. 활동량이 늘수록 혈액과 체액이 탁해집니다. 삶의 대가는 산화 노폐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1년을 살면 1년을 산 만큼 산화됩니다. 그에 맞서가지고 이제 인체를 중화시켜야지 삶이 유지되는데요. 그 위장이 각종 장기들이 생체 활동을 하면은 기초대사만큼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또 하루를 보내면은 그만큼 활동대사만큼 또 노폐물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 노폐물이 체액을 산성화시키는데요. 체액이 혈액을 기준으로 7.4가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 이걸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중화를 시켜주면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푹 자야 되고 영양을 충분히 그리고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떤 노화로 인해서 질병에 이르게 됩니다. 산화력이 크면은 에너지 방출이 커지면서 노화가 촉진되는데요. 달리기 경우가 그렇습니다. 달리기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럴수록 과호흡이 되면서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호흡과 연소는 유사한데요. 지금 펜을 빨리 돌릴수록 고기가 빨리 익지요. 그럴수록 산화력이 강해지면서 그렇습니다. 인체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호흡이 빨라질수록 고기가 빨리 익는 것처럼 인체도 빨리 탑니다. 단명한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빨리 달릴수록 연소가 불안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부식되듯이 인체도 산화력이 클수록 상승할수록 인체의 활성산소가 커집니다. 산화력이 낮아야 좋은데요. 수돗물은 소독 중에 물속의 전자를 고갈시켜가지고요. 전자가 부족한 상태라 인체의 전자를 갈취해 갑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산화력이 강한 식품일수록 뭐 수돗물이랄지 가공식품이랄지 콜라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인체의 전자를 탈취해 갑니다. 산화를 시킵니다. 반대로 저산화식품들, 뭐 환원수랄지 자연식품이랄지 항산화식품 이런 것들은 전자를 치워줍니다. 환원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인체가 힘이 나는데요. 이렇게 어떤 배터리가 그런 경우죠. 전자가 충전되면 힘이 나고 방전되면 빌빌대듯이 인체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노화가 그 산화 때문에 일어난다는 개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그 실험이랄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떤 음료수랄지 각종 어떤 차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 산화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산화력은 또 전압으로 측정 가능한데요. 지금 요 어떤 병물에 탄산수의 병물에 전압을 이렇게 체크한 것인데요. 이러한 전압이 높을수록 산화력이 커가지고요. 인체를 산화시킵니다. 산화전압이란 말과 산화전이란 말이 있는데요. 전압과 전이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 물질의 음전화 양을 측정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수돗물이 있는데요. 이 수돗물에는 어떤 그 양이온, 수소이온이란 양이온과 이게 그 전자라는 음이온 이렇게 함께 섞여서 중성 상태입니다. 이런데 지금 pH 메타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H 메타는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이런 메타죠. 그러니까 양이온의 어떤 그 숫자, 농도를 측정하는 이런 메타라는 얘기죠. 뭐 7.5이랄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지금 이제 ORP 메타, 산화환원 전이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자유전화, 자유전자요. 음전화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돗물은 어떤 소독하느라 염소로 전자를 다 산화시켜가지고 고갈시키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줄수록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이 측정치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산화전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환원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수치는 미리볼트라 우리가 잘 아는 볼트로 한다고 하면은 1000으로 나눠준 값이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산화전압을 재봤습니다. 여기에 456인데요. 1000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0.4V입니다. 수돗물을 받자마자는 0.45V 정도 나온 거죠.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난 뒤에는 0.18V인데요. 염소가 다 휘발돼서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시 것의 경우도 유사한데요. 바로 잰 것이 0.404라고 하면은 지금 2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0.16V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이처럼 전압이 낮아지는 것은 염소가 휘발되면서 그렇습니다. 병물의 것을 재봤는데요. 삼다수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죠. 이게 0.13V입니다. 그 크리스탈수라고 하는 것도 CJ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13V고요. 맑은 샘물이라고 시중에 팔리는 거 이것도 0.16V입니다. 그 수소수는요 일반 병물에 비해 전압이 낮은데요. 여기 그 일양에서 나온 수소수인데 거의 0V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수돗물은 전압이 높은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낮은 것들이 이런 어떤 일반 시중에서 팔리는 병물들이고요. 이런 병물들보다 더 낮은 것이 기능수로 팔리는 수소수가 되겠습니다. 이같이 전압이 낮을수록 산화전압이 낮을수록 건강에 좋습니다. 청량음료는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전이를 찍어보았습니다. 콜라는 0.27V로 높은 상태고요. 지금 알칼리 이온수, 이온 음료는 0.1V로 좀 낮은 상태네요.
탄산수는 0.23V로 좀 높은 상태지만 2시간이 지나서 탄산이 날아가니까 0.19V로 좀 낮아졌습니다. 건강식품일수록 전이가 낮은데요. 막 꺼낸 김치는 0.04V로 낮고요. 우유도 0.06V네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0.06V고 스피루리나라는 건강식품은 0.03V입니다.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들고 다니는 포터블인데요. 이 안에 그 미네랄 펄이라고 하는 쌀알 크기로 만든 미네랄들이 물통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소가 용출되면서 이렇게 물의 성분을 바꿔주는데요. 생산 직후에는 한 2~3시간 후에는 마이너스 0.15V로 아주 낮습니다. 이것이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보니까 많이 올라가서 0.02V가 됐는데요. 바로 먹어야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네랄이 녹으면서 나온 수소가 알칼리 이온수를 만드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전이가 저하합니다. 전기식 알칼리 이온수기는요, 이렇게 가정에 어떤 장착해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pH가 9일 때 나오는 물이 마이너스 0.15V로 낮습니다. 이것을 pH 10으로 올리니까 더 낮아져서 마이너스 0.24V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가해주면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은 양이온들이라 음극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모아가지고서 만든 것이 환원수가 됩니다. 반대로 반대쪽에는 이제 그 염소랄지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모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버리게 됩니다. 녹슨다는 것은 전자가 빠져나가는 일인데요. 지금 그 기름이나 페인트 칠해가지고 산화를 저지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빠져나간 전자를 이렇게 그 보충해줘 가지고서 환원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이는 것이 미네랄이 쓰이죠. 여기 그 해상철교가 있는데요. 이런 해상철교는 바닷물이 산화력이 강해서 전자를 빼앗아 가는데요. 그래서 쉽게 녹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미국의 금문교는 80년이 넘어도 끄떡없는데요. 이것은 빠져나간 전자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화력은 산화 전압이나 전자 밀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같이 전압이, 산화 전압이 낮을 때는 전자가 이제 많습니다. 전자 충만한 거죠. 반대로 산화 전압이 높다는 것은 전자가 이제 고갈 상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0V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높으면 산화 전압이라고 하고요. 낮으면 환원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금 0.25V가 매우 중요한 값인데요. 이 값보다도 높으면은 지금 어떤 기계가 철이 부식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렇지 않게 되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금문교 같은 경우는 지금 산화 전압을 0.1V 이하로 공급을 해주면은 이 많은 전자들이 계속해서 보충이 되면서 녹쓰는 게 예방이 됩니다. 반면 이와 같은 방법과 유사하게 인체도 그렇게 되는데요. 인체의 피 속에도 철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0.25V보다 낮게 인체 전압이 유지가 된다면 젊음이 유지되는 것이죠. 지금 그 수돗물은 0.4V로 높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높으면은 그림과 같이 관을 녹슬게 만듭니다. 지금 수돗물이 어떤 관의 전자를 빼앗아 가지고서 관을 녹슬게 만드는 거죠. 그거하고 유사하게 지금 수돗물을 직접 이렇게 먹게 되면은 지금 인체 전자를 빼앗아서 노화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은 충전이 충분히 되면은 지금 활달하고요. 방전이 되면은 비리비리하죠. 사람도 유사합니다. 지금 에너지라는 것이 전자를 연소시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가 충분해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충분하다는 것은, 마이너스 전자가 충분하다는 것은 전이가 낮다는 얘기고요. 전자가 많다는 얘기고, 환원이 잘 된다는 얘기고, 피로 회복이 잘 돼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이가 높다는 것은 전자가 적어져가지고 환원도 나쁘고, 그래서 피로가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대체로 전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자주 먹어야지 건강해지고요. 반대로 가공식품은 전이가 높아서 자주 먹을수록 몸에 안 좋습니다. 신선야채는 대체로 전이가 낮은데요. 전자가 풍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연식품은 전이가 낮은데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밭에서 바로 채취한 오이는 마이너스 0.12V로 환원전이입니다. 환원 상태입니다. 반면에 하루가 지나니까 0.06V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일주일 후에는 0.17V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산화된 식품을 먹는 것이고요. 그럴수록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선한 것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은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알칼리성 금속으로 전자가 잉여 상태입니다. 야생성이 강한 어떠한 야채랄지 이런 것들일수록 미네랄이 많고, 그래서 또 전자가 많고, 그러므로 항산화력이 높은 상태입니다. 어떤 식품이든지 산화환원 전이가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산소는 플러스 0.8V로 산화의 본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산화가 될수록 어떤 음식은 불량해지고 몸에 안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수소인데요. 수소와 접할수록 이게 환원이 됩니다. 수소는 마이너스 0.42V로요. 이에 접할수록 환원이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0.25V를 어떤 철의 부식, 몸의 부식,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높은 설탕이랄지 가공식품이랄지 약품, 청량음료 이런 것들이 수돗물 들고요. 몸에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공식품보다 이제 좀 자연식품, 전이가 낮은 어떤 자연식품들을 먹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식품보다 더 좋은 것이 환원식품인데요. 환원식품들은 지금 발효랄지 아니면은 이온수기랄지 이런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채택해서 만든 것들인데, 이렇게 전압이 낮은 것일수록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릴 때는 에너지 충전이 잘 되지만 나이 들면은 방전만 잘 되는데요. 지금 대체로 이제 아이들이 에너지가 쉽게 충전이 되고 노인들은 에너지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혈압 같은 걸로도 볼 수 있죠.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떤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고혈압이 되는 이런 거 비슷한 경우죠. 그래 지금 우리가 0.25V를 녹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아이들은 이제 0.1V 상태로 이렇게 쭉 적어내죠.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아플 때나 이렇게 어떤 전압이 올라가다가요, 죽을 때가 되면은 0.7V가 되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노화로 이렇게 전압이 증가하면서 어떠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산화전이가 낮은 환원수를 가지고서 실험해 본 결과가 있네요. 생명의 물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쥐한테 인공적으로 종양을 집어넣고 20일간 어떤 물을 먹이니까, 환원수를 먹이니까 현저하게
종양이 작아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